자, 반갑습니다. 자, 좀 늦었는데,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구매하러 갔다 오다 보니, 살짝 좀 늦었다. 자, 일단 늦었던 이유가 MLB 때문입니다. 제가 원래 MLB를 거의 안 가는데, 요새 계속 1점 차 이제 적중률이 괜찮아지다 보니, 그거도 노릴 겸 MLB도 주력을 하나 갖고, 일단 축구 따로, MLB 따로 갔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실 분들만 참고하시고, 자, 이제 어제 얘기를 뭐 짧게 또 얘기하자면, 뭐 저녁 경기 무승부, 새벽에 있는 이 무승부, 그리고 무승부만 두 개, 이제 야구까지 합치면 사실 세 개죠, 세 개. 그래서 배당 높은 것들이 이제 적중이 많이 됐고, 메인은 잉글랜드 때문에 이제 물 건너가긴 했지만, 그래도 2순위 4.8배도 적중을 했기 때문에 4.6배였나? 아무튼 4.8배였던 것 같은데 나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축구가 별로 없지만 좀 그 분위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션스, MLS 그리고 MLB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분석은 다 끝났는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독일, 프랑스 뭐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죠. 근데 이제 독일이 확실히 홈이니까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 지난번에 일단 선제골 놓고 이제 포르투갈한테 두 골을 먹혀서 이제 결국엔 결승에 못 갔잖아요. 최근에 독일이 진 적이 없었어요. 한 1년 반 정도 더 됐기 때문에 예전에 오스트리아전 패배 이후에 처음으로 진 겁니다. 그래서 연패까지 당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프랑스도 보면은 지난번 스페인 그 정도로 점수차 벌어지면 사실 쫓아가기 힘든데 그 5대1의 스코어에서 5대4까지 쫓아간 거는 잘했다고 보여지고 슈팅은 프랑스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그 프랑스에 이제 결장이 좀 있죠. 덴벨레하고 바르콜라 얘네가 일단 부상으로 떠 있고 독일은 뭐 멤버적으로 보면 저는 프랑스가 좀 더 낫다는 생각이긴 한데 독일이 웬만해서 홈에서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득점도 되게 꾸준했고 무득점 경기가 없었거든요. 그 예전에 우크라이나전 빼고는. 그래서 뭐 지든 비기든 이기든 독일은 골을 무조건 넣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프랑스 또한 최근에 원정에서 크로아티아 원정이라든가 뭐 홈에서 이스라엘전도 무득점 했던 경기들을 생각해 보면 뭐 무조건적으로 독일만큼 골을 넣을 거라 생각은 안 하는데 한 번 넣을 때 좀 많이 넣습니다. 보통 뭐 4골, 3골, 2골. 그러니까 터질 때는 좀 많이 골을 넣기 때문에 요거 3.5 기준을 주더라도 오버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승패는 글쎄요. 좀 많이 고민이 된다. 승패는. 저는 승패는 따로 이제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포르투갈 확실히 스페인이 잘하더라고요. 이게 그때 그 골 넣는 장면도 그 페드리의 볼 터치 이후에 그 받아서 이제 넣을 때도 보면은 되게 뭔가 스무스하다고 해야 되나? 전체적으로는 포르투갈보다는 스페인이 낫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포르투갈이 최근에 이제 무패였던 독일도 꺾고 했기 때문에 결승에 올라온 만큼 쉽게 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스페인도 지난번에 이제 너무 큰 점수 차에서 따라잡히는 걸 생각했을 때 요새 스페인도 실점이 꾸준하거든요. 잘하긴 하는데 스페인도 최근에 진 적이 없습니다. 한 1년 조금 더 됐죠. 콜롬비아전 이후에. 근데 독일도 졌듯이 뭐 스페인도 질 순 있죠. 다만 이제 결승전이고 이 경기도 그 앞전의 준결승전처럼 뭔가 강팀들이니까 비길 거다라는 개념보다는 어느 팀이 이겨도 오버가 날 확률이 크다. 뭐 물론 다득점 무승부까지. 그래서 이 경기도 오버 봅니다. 그리고 저는 굳이 보자면 스페인 승부 쪽으로 봐요. 포르투갈의
승리까지는 안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포틀랜드하고 세인트루이스 이제 MLS인데 미축 여기는 잘 봐야 되는 게 결장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일단 포틀랜드가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1승 1무 1패죠. 홈에서 이긴 적이 없긴 하지만 지금 성적 보면은 포틀랜드가 득점도 2배나 앞서고 있고 특히 홈에서 한 번밖에 안 졌습니다. 물론 실점이 좀 있긴 한데 세인트의 원정의 득점률을 생각했을 때 이기긴 힘들어 보여요. 물론 국대 차출로 수비랑 키퍼가 빠지긴 했지만 공격에 큰 결장이 없고 세인트는 지난번에 이제 세너스 상대로 퇴장도 있었고 이겼지만 그리고 여기 공격도 부상으로 지금 한 선수가 지금 좀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골도 이제 3골로 팀 내 골이 가장 많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흐름으로 볼 땐 포틀랜드가 그래도 좋지 않을까. 최근에 포틀랜드가 홈에서 그 전에 좀 실점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 실점이 적은 상황이긴 합니다. 막 2골, 3골씩 내주는 경우는 최근에는 좀 없긴 해요. 그래서 처음 경기 밴쿠버한테 4실점한 게 좀 크고 그 이후에 로스앤젤레스 이제 3대3 그 나머지는 1실점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콜로라도전도 이겼기 때문에 오랜만에 무승도 깨고 그 전에 4경기 연속 승리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세인트루이스는 원정에서 지금 4연패 중이고 컵 대회에서 미네소타 아니면 리그에서도 골이 없던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무득점 경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포틀랜드 승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로 표시는 안 할게요. 그리고 제일 오늘 어려운 경기 중에 하나가 이제 로스앤젤레스하고 스포팅 캔자스의 경기인데 일단 상성은 최근 홈 어웨이는 로스앤젤레스가 3승 2무. 근데 홈 기준으로 보면 최근 3연속 무승부 중이거든요. 그래도 로스앤젤레스가 좋습니다. 다만 이 로스앤젤레스의 지금 성적 득실도 그렇고 승점도 그렇고 다 스포팅 캔자스보다 앞서는데 특히 홈에서의 성적 5승 1무 1패 압도적으로 좋죠. 그리고 원정에서 스포팅 캔자스가 승점이 별로고 그나마 이제 득점이 2자릿수긴 한데 일단 로스앤젤레스는 차출이 있습니다. 수비의 청대 차출, 공격의 2명이 국대 차출로 빠집니다. 근데 부안가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골을 넣는 선수들도 많이 남아 있어서 올리비에 지루, 그 쟁기즈 윈데르 이 남아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빠지긴 했지만 한두 명 정도 완전히 못 이길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스포팅 캔자스는 수비에 이제 국대 차출 말고는 없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보면은 오히려 스포팅이 낫죠. 왜냐면 득점 차이가 별로 없어요. 2골 차밖에. 전체적으로 득실이 앞서서 그런 거지.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 일단 로스앤젤레스는 지난번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 이제 클럽 아메리카 상대로 연장 가서 이겼는데 최근 9경기 무패긴 합니다. 특히 홈에서는 압도적으로 성적이 좋고 다만 최근에 물론 원정에서 대부분 실점이긴 한데 홈에서도 2대2로 비긴 적이 있거든요. 세인트루이스한테. 그래서 최근에 예전 스포팅이면 모르겠는데 최근 스포팅이 이제 4경기 1승 3무 그리고 최근 2경기 연속 3득점을 하다 보니 요건 배당 대비 로스앤젤레스 승은 메리트 없고 오버를 보는 게 맞지 않나. 3.5라서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저는 오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밴쿠버하고 시애틀 이 경기가 자세히 보면 왜냐면 이 경기가 밴쿠버가 지금 순위 자체가 1위거든요. 9승 5무 1패.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시애틀이 4위인데 득점은 별로 차이 없습니다. 실점에서 10골 이상 차이 나고 밴쿠버가 이제 홈에서 워낙 5승 2무 1패로 좋은데 시애틀도 똑같아요. 근데 밴쿠버는 원정에서도 무패거든요. 근데 시애틀은 원정 성적이 별로입니다. 득점도 한 자릿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상성 시애틀이 밴쿠버 상대로 최근
살짝 앞서고 있어요. 원정 가서 연승을 했기 때문에. 근데 밴쿠버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두 경기 무득점도 무득점인데 리그에서 아무리 성적이 좋고 다 좋은데 지금 국가대표 소집을 한 기간이잖아요. 차출이 좀 많아요. 좀 많은 게 아니고 아주 많습니다. 일단은 수비 쪽에 볼게요. 수비 쪽에 청대 차출 2명, 국대 차출 1명. 뭐 비중이 좀 낮을 수는 있어요. 수비 쪽은 그나마. 근데 이제 미드필더 쪽에 국대 차출 4명이 빠지는데 그 가운데 3명이 골에 관여하거나 어시, 특히 어시가 많아요. 3명이 합치면 10개나 되기 때문에 골도 5골이나 되고. 뭐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문제는 공격입니다. 공격에 이제 미국인 선수 브레인 화이트 국대 차출, 그리고 캐나다도 국대 차출, 그리고 라이언 골드는 이제 워낙 이제 부상 때문에 못 나왔기 때문에 뭐 이건 제외한다 치더라도 2명이 또 빠집니다. 그러면 총 이제 미드필더 국대 차출로 빠지는 선수랑 공격에 빠지는 선수들 합치면은 지금 득점과 어시가 대략 15골씩 됩니다. 그러니까 15골 넘죠. 17골에 이제 어시만 하더라도 14개니까. 근데 뭐 청대 차출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거의 득점과 어시가 아주 많이 이제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밴쿠버가 아무리 지금 성적이 좋고 리그에서는 지금 무패 흐름, 시카고 상대로 이제 1대3으로 진 이후에 지금 10경기 연속 무패 중이거든요. 근데 최근 2경기 무득점도 그렇고, 그리고 시애틀이 못하는 팀이 아닙니다. 물론 홈에 비해 원정이 좀 아쉽긴 한데 최근 홈에서 이제 미네소타한테 졌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전력 누수가 밴쿠버에 비해 거의 없습니다. 청대 차출로 빠진 선수도 비중이 워낙 작고 공격의 국대 차출도 비중이 워낙 작기 때문에 사실 페레이라의 부상 여부 요거 빼고는 공격에 거의 대부분 다 나온다. 이러면은 뭐 한두 명 빠진 밴쿠버가 아니고 거의 뭐 전력의 반 이상, 반도 더 된다고 보거든요. 한 6, 거의 한 6, 70%? 그거보다 더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워낙 비중이 좀 그나마 수비 쪽이 좀 덜한 편이지. 이 정도면은 시애틀 승 봐야 된다, 저는. 배당이 처음에 시애틀 쪽으로 많이 빠졌다가 다시 밴쿠버 쪽으로 빠지거든요. 그래도 뭐 시애틀 승부 쪽으로 봐야 된다 봅니다. 최소한 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축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야구 같은 경우 따로 뭐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언급은 안 하고 표시로만 해드릴게요. 야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템파 같은 경우에는 이길 확률이 높죠. 지금 보면은 MLB를 좀 간단하게 가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좀 체크해 둔 게 있는데 잠시만요. 템파 승 봅니다. 승. 그리고 템파가 스펠링이래. IA로 되어 있네 이게. 템파 승 보고 뭐 2마인까지 봅니다. 요거는. 그리고 미러키는 보니까 애매하더라고요. 제 기준에선. 그래서 요건 1점 차. 요새 1점 차를 계속 노린다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통은 이제 최근에 계속 그 3경기 연속 1점 차가 적중될 때, 즉 이제 축구로 치면 무승부죠. 그때는 딱 2경기씩밖에 안 보여서 딱 그것만 데려가서 적중을 했는데 오늘은 경기도 워낙 많고 예전에는 뭐 오늘 마감되는 거면
건너뛰고 내일 아침에 이제 보통 아침에 했기 때문에 적중률이 좋았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미리 전부 다 이제 분석을 하는 상황이라 1점 차가 한 6개 보입니다. 6개. 그래서 뭐 나눠서 가든 일단 1점 차 보이는 걸 얘기해 드리면 피츠도 배당이 비슷하죠. 요것도 1점 차 정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워싱턴은 좀 애매해서 건너뛰었습니다. 텍사스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텍사스는 넘어가고, 야구는 따로 분석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분석한 거를 이제 결과만 이제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클리블도 1점 차를 노립니다. 어느 쪽이 이기든 1점 차고, 디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트도 보니까 선발이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순위도 둘 다 1위고, 그리고 홈에서 승률이 좋거든요, 디트가. 근데 시카고 컵스도 원정 승률이 나쁘진 않다. 거의 비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1점 차 보고,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걸 봤거든요. 최근 이제 흐름, 그리고 득점이랑 홈런 개수, 그리고 지금 현재 순위, 그리고 홈 원정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승패, 그런 것까지 다 보고 선발까지 보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기 때문에 참고하실 분들만 참고하세요. 그리고 신시내티도 마찬가지로 선발도 좀 애매하고, 얘네 순위도 또 같고, 그리고 홈 원정 성적도 비슷하고, 다 비슷해서 이것도 1점 차를 노립니다. 신시 애리조나도. 그리고 그 다음 미네소타. 미네소타가 너무 좋아 보여요. 선발이 제가 볼 땐 실점도 되게 적고 최근에, 그리고 이 원정 토론토 투수가 평균 자책점이 좀 높더라고요. 얘네가 순위는 같지만 확실히 토론토는 홈에서 강하고 원정에서 좀 약한 편이고, 미네소타는 나름 홈에서 좋고, 다만 이제 최근에 토론토 상대로 이제 연패 중이라 연패는 끊어야죠. 연패는 끊어야 되니까 미네소타 승, 그리고 요거는 2마인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홈승을 좀 높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승은 좀 표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시카고는 원래 2.5 프렌을 봤는데 다시 보니까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물론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캔자스가, 시카고가 아마 캔자스 상대로 연승 중이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시카고가 3연승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캔자스는 연패고, 뭐 득점이나 홈런도 조금씩 더 앞서는데, 어쨌든 뭔가 뭐 2.5 프레는 그나마 좀 안정적이긴 한데 모르겠어요. 캔자스가 좀 걸립니다. 그 흐름 자체가 뭔가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시카고가 좀 오히려 캔자스가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요거는 아마 패스를 했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인트, LA 다저스, 요것도 1점 차 봅니다. 다만 처음에는 세인트 2.5 프렌을 갈려 했어요. 근데 다저스가 커쇼였나? 근데 세인트 투수도 나름 괜찮아서 최근에 이제 연승을 하다 보니 3번 연속 질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서 그냥 1점 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그다음 콜로라도 뉴욕 매치. 배당이 너무 안 좋아요. 뉴욕 매치. 물론 이길 확률이 높긴 한데 그 정도로까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건너뛰고, 샘프 애틀은 샘프가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요건. 그래서 샘프 2.5 프렌에 샘프 승까지 봅니다. 승. 뭐 2마인까지는 모르더라도 가장 안정적인 건 2.5 프렌. 그리고 샘프 승도 괜찮아 보여요. 오늘 MLB에서 배당 대비 가장 좋아 보이는 건 샘프 승입니다. 승. 여기 선발이 나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선발 위주로 보기 때문에, 또 최근에 이제 홈에서 엄청 연승 중이기도 하고 4연승. 그래서 그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애슬레틱하고 볼티모어인데, 요거는 볼티모어 승을 보지만 이게 오늘 그
2월 된 그 승일패에서도 볼티모어가 한 50%가 넘더라고요. 근데 뭔가 좀 살짝 불안해 보인다. 이길 것 같은데 1점 차가 나올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뭐 선발은 확실히 볼티모어가 좋거든요. 뭔가 좀 찝찝해서, 왜냐면 지금 다 거의 정배거든요. 템파도 그렇고 미네소타도 그렇고 나중에 있는 뉴욕 양키까지. 그래서 볼티까지 보기에는, 원래 야구는 변수가 워낙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기더라도 뭐 1점 차로 이기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볼티는 승을 보지만 좀 제외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LA 에인절스하고 시애틀, 이것도 건너뛰었습니다. 제가 볼 땐 좀 애매하더라고요. 건너뛰고 마지막 뉴욕 양키 보스턴은, 뉴욕 양키가 선발 그 로돈이 요새 방어율도 너무 좋고, 그 원정 보스턴 선발에 비하면 흠 잡을 데가 없더라고요. 탈삼진도 많이 잡고, 그리고 홈에서 승률도 좋고, 최근에 이제 보스턴한테 한번 지긴 했지만, 그래도 선발이나 뭐 최근에 전체적인 득점이나 홈런 개수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양키스가 질 것 같진 않다. 그래서 선발이 너무 좀 빡세더라고요. 그만큼 엄청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오늘 모든 경기 통틀어서 이길 확률이 가장 높은 경기예요. 뭐 템파나 미네소타도 좋긴 하지만 뉴욕 양키스만큼 좋진 않아요. 선발이 워낙 최근에 이제 방어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홈런도 거의 안 맞고, 그리고 삼진도 나름 잘 잡고, 그래서 선발을 가장 우선시 여기기 때문에 저는 선발 쪽에 보스턴에 비해 흠 잡을 게 없다 해서 이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뉴욕 양키 승 보고 이거 2마인까지 봅니다. 2마인까지. 그래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샘프 승 본다 했죠. 뭐 따로 이거 적지는 않을게요. 2.5 프레이기 때문에 이건 다 일반 승이라서 이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축구도 메인이랑 뭐 서브, 그리고 축구는 아마 고배당을 안 노렸던 것 같아요. 아마 다폴 고배당에 노렸던 것 같고, 여러 경기 묶은 거. 그래도 고배당 하나는 갔습니다. 워낙 고배당이어서 그렇지. 그리고 야구는 메인 하나 가고 서브는 안 갔고, 배당을 좀 높여서 고배당으로 하나 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1점 차. 1점 차를 많이 노렸다. 아까 오늘 1점 차 많이 보였다 했잖아요. 그걸 여러 개 쪼개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뭐 하나만 얻어 걸려도 괜찮은 거니까 좀 그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따로 MLB는 분석 내용이 없다는 점 참고하시고, 원래는 이렇게 안 가거든요. 근데 요새 1점 차에 승률도 괜찮았고, 뭐 오늘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가는 것보다 그래도 몇 개씩 계속 가보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무리해서라도 어제 이제 무승부 적중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여러 개 좀 나눠서 가봤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고, 내일이 월요일인데 경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아마 저녁쯤, 내일 축구가 일단은 월드컵 예선하고 친선전, 이게 새벽에 있는 경기들이 조금 있다 보니 내일 한 9경기? 8경기 정도 있네요. 8경기. 그래서 저녁쯤에 올 것 같아요. 아니면 오후 좀 늦게. 뭐 빠르면 4, 5시, 늦으면 뭐 한 6, 7시쯤에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어느 정도 있긴 한데 모레가 진짜 많거든요. 거의 주말만큼 경기가 많습니다. 보니까 한 39개인가 되더라고요. 경기가 다음날 아침에 있는 그 뭐 남미 예선 포함하니까. 그래서 내일도 중요하지만 모레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 다음 주도 잘 좀 골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6월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여자 축구 무승부로 시작을 잘 내서 이번 주는 상당히 괜찮았다. 오늘까지 만약에 마무리가 좋게 된다면 최근에 가장 좋은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당도 상대적으로 다 높았고 해서 마무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시 보기에 후원하셔서 쪽지를 주시면 되고 못 보신 분들 다시 보기 참고하시고 나중에 이제 가끔씩 고배당 공개하거나 뭔가 중요한 그런 뭐 잠깐 켜서 뭐 조합을 공개하든가 아니면 중요한 상황들을 얘기할 때는 아마 구독 전용으로 넘어갈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지는 좀 더 고민을 해볼 텐데 당장은 이제 그 구독 플러스 이게 그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걸로 바로 넘기면 되니까 지금 엊그제도 하나 넘겼고 차차 뭐 어떻게 할 건지는 방송에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